버블한박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환율이 빌런이었죠. 소비자 심리 1년 만에 최대폭 하락으로 내리누른 것은 결국 환율 변동성에 의한 소비자 성향 자체가 굉장히 경색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제 생태계의 아킬레스건과 같아. 여기 딱 끊어져 버리면 그냥 뭐 와장창 모든 영역의 경제 현상들이 붕괴 현상을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환율의 이 영향 때문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9.9까지 이제 뚝 2.5포인트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자, 반면에 주택 가격 지수는 11월 하락 후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과 함께 그만큼 앞으로의 집값 자체가 굉장히 어떤 이 가격 분수령의 이 위치에 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예상이 깔려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런 엄청난 환율 폭풍에 의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완전히 깔아앉은 상태에서 부동산만 지금 뭐 일부 특정 지역, 그러니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마영성과 함께 급등한 지역에서 엄청난 신고가 최고가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토부가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상거래 현상들 1002건을 추가 적발했는데 지난달에도 이 적발 상황이 나왔었죠. 근데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결국에 가서는 이거 파일을 훨씬 더 넓혀버리면 엄청난 집값 띄우기 정황들이 속속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례로 뭐 100억 아빠 돈으로 130억 아파트를 매수를 하고. 참 기가 막히죠. 8살짜리 이하 남매가 집을 28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 증여하고 뭐 가격 띄우기 하고 뭐 전형적으로 신고가 딱 찍고 해제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는 가격 띄우기 건수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신고가 거래 딱 찍으면 그 다음 꼬리 자르고 해제 신고한 다음에 해제 후에 제3자에게 재매대하고 결국은 1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으로 띄우고 자기들은 치고 빠지고 나머지 제3자가 이 올라간 고점의 아파트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거 개개인의 호가 띄우기, 자전거래, 가격 띄우기 등등 해가지고 집값 전체적으로 이게 들썩거렸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충격적인 또 결과를 국토부에서 내놨네요.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뭐 실거래 띄우기 행위가 뭐 전형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으니까 심지어 뭐 법인까지도 법인은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법인 우회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강남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 다 사들여서 그냥 단기간 안에 뭐 수십억씩 뽑아내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값 자체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어 결국 가서는 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가 질 수밖에 없다. 왜냐? 집값을 계속해서 고점으로 띄우는 겁니다. 그 연 날릴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연줄 뚝 끊어져 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지금 자전거래와 신고가 해제 방법에 의해서 집값을 계속해서 고점으로 띄워왔는데 결국 이거 딱 커팅돼 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가 큰 또 자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고 지금 뭐 최고가 순위 뭐 신현대, 뭐 아이파크 삼성, 현대 1, 2차, 한양이차 뭐 이 아파트들은 여기 샘플에 해당된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은 115억, 98억, 94억 100억에 육박하는 이런 아파트들 이 가치 자체가 그만큼 신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은 물가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특별히 한국 이 아파트는 실물 시장 경제에 엄청난 물가 자극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환율이 이 실질적인 물가 압력에 엄청난 작용을 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의 아파트값 이 고가 상승 거래가 계속적으로 뭐 일어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집값을 견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거비 부담 증가하고 실질 구매력 당연히 떨어지죠. 뭐 손에 닿을 수 없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되면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 접근 불가합니다. 그리고 생활물가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지금 생산자 물가가 석 달째 고공행진하는 것도 고환율도 있지만 이 부동산 시장, 이 고가의 아파트들, 고점을 찍는 아파트들, 자전거래에서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했던 이런 세력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환율 잡아도 계속적인 어떤 물가 상승률은 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 환율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빨리 이거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액션을 적극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먹힐 수 있는 어떤 이 극약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전망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금이 뭐 지미 카터 대통령 이후에 가장 최고다, 베스트다 라는 어떤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아니 미국하고 유럽 쪽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금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전거래 뭐 온갖 편법거래 다 등장시켜 가지고 금과 같은 가치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모든 시장 경제에 있어서 그 기저가 될 수 있는 이 물가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환율도 물론 뭐 엄청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부동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확실하게 이 집값 이 부분을 정상화 시켜야 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하고 지금 부동산이 딱 끼어 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물가 지수가 체감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4일 날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죠. 원화약색,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발언을 하면서 확실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자, 이런 액션이 딱 취해지자마자 1485원에서 무려 뭐 한 거의 40원까지 내려갔어요. 1449원까지 마이너스 2.19%가 지금 빠졌는데 요거 지금 1450원대에서 쭉 그냥 뭐 안정적으로 환율 추이가 계속해서 직진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물가 지수가 안정화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농축산물, 석유류 등 뭐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가 되면서 경기 판단 지수가 크게 이제 하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보호 차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코스피가 좀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이 뺐죠. 규모도 적고 굉장히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망설일 가능성이 높다. 왜? 환율 장벽이 커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어떤 환율 조치가 취해진 건데 어느 정도 환율 허들이 낮아지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다시 회복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영국, 호주 다 보시면 환율이 일정 정도 다 세팅이 짝짝짝 맞춰져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다 자국 통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리만큼. 이 상황에서 또 외환 당국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저의 이유에 한 가지는 달러 인덱스가 확실하게 지금 내려앉았죠. 거의 100선까지 올라갈 전망이었는데 지금 97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대외적인 어떤 이 조력도 있고 또 대내적인 어떤 정책적 드라이브도 있고 해서 앞으로 환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금융시장 역시도 이 5,000피, 6,000피를 찍을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일본도 뭐 사상 유례 없는 슈퍼엔저 쇼크 때문에 강력하게 시장 개입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면서 뭐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비둘기파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개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역시 일본도 금융시장 지키기 위함이죠. 상당 부분 좀 어려웠던 이 금융 환경이었는데 그래도 니케이가 5만 선을 지금 지켰습니다. 이런 구두 개입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그래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겠죠. 지금 환율이 지금 1440원대 이게 좀 노멀하게 진행이 되면서
1480원대를 좀 커팅할 수 있는, 좀 막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하반기도 금융시장은 더 하반기를 지나서 내년 이제 신년을 맞이하면서 2026년에 새로운 또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키 주식이 뭐 매출이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그냥 뭐 주가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모습을 보고 팀 쿡 애플 CEO가 43억 원치 주식을 사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 딱딱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 부분 좀 이제 보합세를 보이니까 이게 환율 방어를 통해서 뭔가 금융시장을 좀 커버하려는 그런 움직임. 뭐 개인도 이런 식으로 나서가지고 나이키를 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한국은 금융시장도 확실하게 좀 더 살아나야 되고, 부동산 시장은 필터링을 거쳐서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 보시죠. 엉망진창 뭐 완전히 개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서로 자전거래하고 집값 띄우고 뭐 신고가 탁 깨면 최고가 띄우고 그냥 해제해버리고, 뭐 눈먼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냥 그 고점에 물린 아파트 값을 막 설거지 시키고, 이런 식의 불투명한 어떤 시장 자체는 확실하게 딱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금융시장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계속해서 부동산이 그냥 뒷덜미 잡고 목덜미 잡고 해가지고 그냥 자금 시장의 어떤 투명성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금융시장도 뭐 더 이상 6,000P가 뭐 목표라고 해서 이제 맥쿼리라는 쪽에서 이런 지표까지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집값 불장기령 범위 밝혀졌다. 결국 국토부의 발표대로 1,002건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거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 네? 전방위적으로 파일을 더 키워나가면 어마무시하게 쏟아질 겁니다. 이거. 결국에 가서는 모든 거래들이 그냥 집값 띄우기 위한, 어찌 보면 사전에 모의된 통정거래라고 하죠. 법률용어로. 굉장히 범죄에 가까운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런 길을 걸어왔었다.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얼마나 좀 투명합니까? 그래도 뭐 매출이 뭐 85조를 찍어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가 보합하고 있잖아. 왜? 위기의식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거품 아니야? 거품 아니야? 다각도로 이제 들여다보는데, 부동산 시장은 베일에 딱 깔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터지는 거죠. 거래량 지금 1,800건 정도 찍고 있고요. 이제 12월 다 됐네. 2,000건 넘어설까 말까 정도의 거래량인데, 당연히 평균 거래 금액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9억 정도, 최고가가 이제 14억 정도였는데, 요 정도 이제 빠지고 있어요. 한 마이너스 5억 정도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역시도 지금 뭐 40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24억까지 평균 거래 금액 나오고 있고요. 성동구 역시도 지금 뭐 엄청나게 오른 추세 17억까지 갔다가 지금 5억 8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만큼 지금 성동구도 거래가 없고, 금매 거래에서는 엄청난 가격 하락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노원구 역시도 지금 5억 8천 거래, 지금 그동안의 거래가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어떤 이 거래 양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금융시장이 더 좀 약진해서 불확실을 밟고,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정상화돼야죠. 이게 그냥 온갖 편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무슨 뭐 투기판 사기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천두건이 뭡니까? 천두건이 이게 천두건 아닙니다. 이거 몇만 건 낼 겁니다. 이거 충분히 가격 띄우고 편법 증여하고 대출 뭐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샘플로 1,000여 건 정도가 나온 건데, 앞으로 2025년 8월 이후 요때가 아파트가 무지하게 또 갑작스럽게 올랐었죠. 요 신고문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고 국토부가 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점검을 하게 된다면 요거 몇만 건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집값의 이 신고점과 최고점, 이 모든 부분들이 그 케이스만 다 집어가지고 살펴봐도 대부분의 거래가 뭔가 이 야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이 샘플로서 이제 드러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자, 이런 어떤 이 시장의 이 흐름들, 부채 물고 있는 부동산은 결국에 가서는 이런 편법 증여와 여러 가지 가격 띄우기, 또 신고가 해제 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을 띄워왔는데, 그 기저에는 물고 있는 가계부채, 지금 금융지형도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때문에 굉장히 영끌하신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 금리에서 지금 6, 7, 8%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6%는 이미 좀 거의 다다랐고, K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7%, 7.7%까지 지금 주담대 금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채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 붕괴라는 양상까지도 올 가능성 높고, 당연히 소비 주가 경기 침체로 가는 관세 영향에 의해서 지극히 좀 약진할 수 있는 한국 경제가 약간 스톱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오른다? 결국 뭐 이런 작전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인 집값 뛰기에 열을 올렸던 그 모든 최고가, 신고가들은 거품처럼 사라질 가능성 높다. 일주일 상간의 전반적인 서울 거래가들 보십시오. 은평구 4억 3천, 백년산 힐스테이트,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3억 5천, 도봉구 비강남권 서울 외곽이라고 부르죠. 2억 9천 떨어졌습니다. 주공 17단지.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2억 6천, 양천구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까? 2억 5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런 식의 하락 파이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 둘씩 모여가지고 엄청난 가격 대분수령을 이룰 수 있는 2026년 초반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머니무브 현상을 통해서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자금 대신에 부동산 시장 엄청난 지금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일단은 기존의 차주들은 올라간 금리 때문에 이거 뭐 집은 샀는데 집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본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 높아요. 매물이.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30% 세금을 때려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을 내놓지 않으면 집 팔려면 적어도 한 3개월,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가격을 좀 후려쳐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 조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금융시장에 터지게 되면 더욱더 드라이브를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서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아파트 시장에 진입했다가는 기존에 올려놓은 이 단가들, 거의 뭐 사기성 단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물려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신다면 정말 저점의 허들을 넘어갈 수 있는 내 집 마련, 정말 실수요자들이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저점의 진입 기회가 여러분 눈앞에서 분명히 열리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국토부가 발표한 신고가, 최고가 거래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편법 거래들, 그리고 자전 거래들, 신고가 해지하고 뭐 제3자에게 그냥 눈먼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거래가들이 형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인 거고, 원래 또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실체가 없어서, 샘플이 없어서 그랬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이 하나둘 나오니까 아, 이게 지금 서울 최고가 신고가가 얼마나 엉터리였는가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앞으로 이 환율 변동성이 어떤 추이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지금 한국 경제와 성장률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대한 그 지형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 사실들 좀 잘 파악하시면서 향후 이 아파트 진입 구간들을 좀 허들을 최대한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점에 진입하는 거.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좀 잘 제거해서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뻔뻔한 먹투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